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핵심이죠.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의 미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KIST 테라랩에서 아주 흥미로운 로드맵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한 15년, 그 이상 펼쳐질 HBM 기술 혁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메모리가 빨라지고 용량이 커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렇죠. 핵심은 그 인공지능의 요구사항이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메모리 자체가 이제 시스템의 중심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냉각이라든지 패키징 같은 이런 물리적인 한계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앞으로 기술 경쟁의 승부처가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놀라운 AI 서비스들, 그 뒤에는 사실 GPU라는 계산 장치랑 HBM 메모리 사이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오가고 있거든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둘이 분리된 구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폰노이만 구조 때문에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일일이 가져와서 계산해야 해요. 아, 거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정보고속도로에 정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통로, 그러니까 대역폭을 넓히는 게 HBM 기술 경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려면 훨씬 더 넓고 빠른 데이터 고속도로가 계속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로드맵을 보니까 그 요구 수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소위 AI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따라가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첫째는 그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상호 연결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해요. I/O 개수나 TSV, 그러니까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 개수를 매 세대마다 거의 2배씩 늘려야 합니다. 2배씩이요? 매번? 네. HBM4에서는 지금 1024개에서 2048개로, 그리고 HBM8 정도 가면 이게 16,000개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16,000개? 와, 그건 지금 패키징 기술로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그래서 패키징 기술의 혁신이 꼭 필요하고요. 데이터 통로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것도 엄청난데 그럼 각 통로의 속도도 빨라져야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각 통로당 데이터 전송 속도, GBPS라고 하죠. 이것도 계속 높여야 하는데 이게 한 100 Gbps 수준에 가까워지면 기존 구리선으로는 신호 손실이나 간섭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요. 아, 물리적인 한계가 오는군요, 구리선으로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광 인터커넥션 기술 도입이 필요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큰 도전 과제는 뭔가요? 또 하나는 D램 칩을 더 높이 쌓아서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한 12단 정도 쌓는데 이걸 18단, 더 나아가 24단까지 쌓아야 하거든요. 위로 계속 쌓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높이 제한도 문제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쌓으면 쌓을수록 열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이 발열 문제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아, 발열. 마치 고층 빌딩을 계속 올리는데 안에 냉난방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하네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열 때문에 메모리 오류가 나거나 성능이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발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웨이퍼를 아주 얇게 종이처럼 갈아내는 웨이퍼 시닝 기술하고요. 그리고 이 얇아진 팁들을 더 정밀하게 또 열이 잘 빠져나가도록 굳히는 본딩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본딩 기술이요? 네. 지금 쓰는 TC 본딩 방식에서 벗어나서 신호 경로도 짧아지고 열 저항도 낮은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커파 투 커파 본딩 같은 차세대 기술로 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엄청난 발열을 잡으려면 냉각 기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냉각 방식의 변화. 로드맵에서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냥 공기로 식히는 거에서 액체 냉각으로 가고.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HBM5나 6대부터는 아예 칩 자체를 냉각액에 푹 담그는 액칩 냉각 이야기가 나오고요. 칩을 액체에 담근다고요? 네, 그리고 HBM7, 8 정도 되면 칩 내부엔 냉각수가 직접 흐리는 통로를 만드는 마이크로 채널 냉각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칩 안에 물기를 낸다.
이건 정말 공상과학 같은데요? 이게 뭐랄까, 대량 생산 단계에서 수율이나 안정성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만큼 발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냉각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HBM 제조사들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냉각 외에 또 주목할 만한 큰 변화가 있나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는 HBM4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맞춤형 베이스 다이입니다. 맞춤형 베이스 다이요? 네, 기존에는 HBM이라는 게 딱 규격화된 부품이었잖아요. 근데 HBM4부터는 HBM 맨 아래층에 있는 로직 칩, 즉 베이스 다이에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고객사들이 원하는 기능을 일부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산 기능 일부나 통신, 에러 보정 같은 기능들이죠. 아, HBM이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니라 뭔가 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HBM이 단순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BM 자체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군요. 그럼 이런 엄청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HBM5 이후로는 어떤 혁신적인 돌파구들을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뭘까요? HBM5와 6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냉각하고 통합 방식의 혁신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액침 냉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거고요. 열을 효과적으로 빼내기 위한 설계, 서멀 비아 같은 구조가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카파2카파 본딩 도입 가능성도 커지고요. 구조적인 변화도 있나요? 네, 구조적으로는 여러 개의 HBM 스택을 하나의 큰 기판 위에 올리는 HBM 타운 같은 구조도 제시되고요. 패키지 자체가 커지니까 이걸 받쳐줄 유리 기판, 글래스 인터포저 같은 새로운 소재 이야기도 나옵니다. HBM 타원이라니 이름이 재미있네요. HBM7 이후로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HBM7 단계에 가면 이제 용량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중요해집니다. D램보다는 좀 느리지만 용량은 훨씬 큰 낸드 플래시 있잖아요. 네, 낸데요. 이걸 활용해서 만든 HBF라는 걸 HBM 옆에 같이 붙여서 용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정말 칩 내부에 냉각 채널을 만드는 인베리드 쿨링이 필수적일 수 있어요. 정말 칩 안에 냉각수가 흐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HBM8 이후로는 더 나아가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광인터 커넥션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GPU 위에 HBM을 직접 쌓아 올리는 3D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HBM이 연산의 중심이 되는 이른바 HBM 센트릭 컴퓨팅 시대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HBM 센트릭 컴퓨팅이요? 네, 프로세서가 아니라 메모리가 컴퓨팅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HBM이라는 칩 하나에 반도체 기술의 미래가 다 담겨있는 느낌이네요. 이게 단순히 칩 성능 개선 문제가 아니라 패키징, 냉각, 소재, 시스템 구조까지 모든 분야가 얽힌 총체적인 혁신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특히 그 냉각 기술, 그리고 차세대 본딩 기술, 또 고객 요구에 딱 맞춘 맞춤형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이 미래 HBM 시장의 승자를 가를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이건 당연히 관련 소재나 부품, 장비 기업들한테도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드맵대로 미래 컴퓨팅이 정말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 서비스나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탐험의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